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수능 국어 수업하고 있고 또 풍문고 국어 수업하고 있는 김시우 강사입니다. 오늘 풍문고 2학년 시험 마치고 풍문고 2학년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남은 1년간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저희 반에서 절반이 1등급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의 절반, 저희 반의 절반 친구들이 1등급을 맞아냈는지 그 전략을 낱낱이 좀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분배 정도만 보시면 현대시가 60%, 고전시 30%, 소설 수시필 20%로 2학년은 역시 문학 중심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현대시 파트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변별력을 많이 확보하는 풍문고의 모습인데요. 사실 1학년의 시험보다는 확실히 변별력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또 수능형 문제도 1학년 때보다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킬러 영역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 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드리면서 준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술형입니다. 당연히 풍문고는 서술형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고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서술형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서술형을 쭉 다 보여드릴 건데요. 서답형 1번입니다. 탐진초녀는 사실 교과 작품이었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인식 차이를 물었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길에 대한 인식 변화인데 이 정도는 사실 교과에서 물었던 서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활동 위주로 좀 공부를 했다면 어느 정도 맞춰낼 수 있는 작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서답형 4번도 보기를 주고 또 이거를 기준으로 실제 문학 작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었고요. 이것도 공간각적 표현을 그냥 쓰라는 식이라 그래도 전보다는 수능형이 많이 줄고 교과 작품 위주의 서술을 물었다. 서답형 6번도 비슷합니다. 남신의 주유동 박시봉방을 첫째, 둘째, 셋째 부분으로 나눠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내신형, 내신 느낌의 시험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일하게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풀던 문제와 아예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풀던 친구들, 저희 반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우리가 기존에 시험 때 풀었던 그 답을 그대로 쓰면 정답이 되었고요. 그래서 서술형은 사실 거의 전 문제 적중이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파이널 동형모의사 9회차 7번에 탐진초녀와 비교하는 문제들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요. 파이널 동형모의고사 13회차 26번에서 이 길에 대한 인식 차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파이널 동형모의고사 5회차 17번에서 전의 어떤 특징을 주고 전의 특징을 보기와 이해하는 것들 동일하게 나왔고요. 파이널 동형모의사 3회차 18번에서 공간간접 심상 무엇 쓰여 있는지 그냥 아예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수업 때 하던 컨텐츠들, 소화하던 컨텐츠들을 어느 정도 해내면 답이 저절로 써지는 그 정도의 시험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야 됐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 쓰는 문제 8회차 24번에서 똑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술형에서 많이 감점을 안 당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자그마한 실수에서 변별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실수를 덜하는 또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등급을 맞아내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술 교재로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풍문고는 서술형이 악몽 높은 만큼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이렇게 본 작품이 있다고 치면 그냥 서술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보기에 새로운 작품들을 주고 또 여기서 조건을 주죠. 그래서 어떤 풍문고 특유의 서술형 문제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매 작품을 이 형식을 그대로 콘텐츠를 제공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반응도 아주 좋고 또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보듯이 저희는 매주 동형 모의고사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풍문고에서 시간을 쫓기거나 서술형에서 당황하는 모습들을 매주 훈련하고 또 당황치 않도록 준비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답형입니다. 이거는 2학년 들어와서 조금 새롭게 나오는 형태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다답형이라는 것은 모두 고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신형으로
하나만 모르면 이제 정답을 맞춰낼 수 없는 그런 개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면 시옷에서 청운사 자하산 정적인 이미지와 청로로 구름 동적인 이미지가 킬러 선지로 등장을 하였고요. 여기서도 태종의 여섯 선조라든가 조선의 후대 성군 등 아이들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암기하지 않았다면 맞춰낼 수 없는 문제들을 내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도 사실 1학년 때 많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정도 때부터 학습 활동 또 교과 개념 암기 문제를 좀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준비를 차분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사용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들을 파란색 정도의 색깔로 다 타이핑을 해서 나올 만한 것들은 저희가 직보 때도 그렇고 본 수업 때도 아예 외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신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창업의 주역인 6조, 세종의 여섯 선조고요. 그리고 여기 고성 부분도 6조가 중국 역대 성군과 같다. 조선 역대 성군이 아니라 중국 역대 성군이다. 그래서 함정으로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우리가 주석으로 외웠다. 바람에도 조선 왕조를 위협하는 실험이고 여름은 조선 왕조의 번성과 발전이다. 아까 요것들이 조금씩 개념을 다르게 해놔서 아이들이 함정으로 틀리게끔 만들어 놓은 킬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본교재로 중요 개념들을 짚고 넘어간다. 또 직보 때도 동일하게 암기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요거는 조금 이렇게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보시면 23일 목요일입니다. 시험 당일날인데 새벽 1시에 어떤 한 친구가 질문을 하기도 했고 또 저 또한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쓰여서 아이들에게 단톡으로 아예 그냥 보내준 개념인데요. 자하산과 청운사에서 원경과 근경이 어디, 원경에서 근경으로 넘어가는 시인데 이게 어디가 원경이고 어디가 근경인지 보내보았고 또 정적인 심상, 또 동적인 심상이 무엇인지도 개념서를 아예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시면 알겠지만 정적인 이미지가 뭐고 또 동적인 이미지가 뭔지 물어봤거든요. 이거 요번에 풍문고 아이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이 좀 이득을 많이 본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직전날 또 당일날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개념을 계속 설명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에 따라 이게 틀린 선지죠.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가장 좀 나올 만한 개념들을 당일날도 말씀드릴 뿐 아니라 매주 수업에서 교사용 지도서나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설명드립니다. 또 수능형 문제입니다. 다행히 1학년 때보다는 난도도 많이 낮아지고 또 아이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를 여러 개 주고 비교하는 것들, 또 보기형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학 심화 자료, 또 연계 과제를 통해서 이 자료에는 비교하는 문제만 들어가 있습니다. 시들을 비교하는 문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신형으로 외우는 뉘앙스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시를 주고 체크하는 거, 또 보기를 주고 시를 비교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반은 풍문고의 어떤 시험 유형을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그거에 맞게끔 3-4가지 정도의 컨텐츠를 다 다양하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각 킬러 유형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리 측면 말씀드릴 건데요. 동형 모의고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나 유형을 연습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개별 발전, 아이들이 소수이든 또 수가 많든 제가 한 명 한 명 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다 하나하나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음에 안 틀릴 수 있는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요. 문자도 어머님들께 그냥 이렇게 점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잘하고 있는지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격 클리닉입니다. 부족한 친구들은 줌 수업을 좀 더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SNS로 실시간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또 보충해야 될 건 뭔지 강사가 애정을 쏟고 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조금 일찍 개강합니다. 이번 연휴가 마치고 바로 다음 주 5월 10일 일요일 날 7시부터 10시에 수업 진행하고요. 사실 작년부터 해서 아이들이 끈기 있게 계속 공부를 해줬고 또 성취도도 점점 좋아지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동참하셔서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